구독, 좋아요.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산들의 움직임들 긍정적으로 올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국장이 좋으니까 일단 다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자산 어느 쪽인지, 경제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볼게요. 하락해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말씀드렸듯이 이 바닥에서 20-30%를 일단 올려놓고 나면 강세장입니다. 네. 잘 빠지지도 않고요. 코스피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대신에 1%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미국장이나 중국장 대비해서 우리 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 장악력이 좀 많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B2를 이제 부동산이 좀 막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자금은 계속 좀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B2까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이제 국내 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좀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특히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글로벌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자금이 계속 좀 유입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단기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흐름 자체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장의 상승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과연 3,200포인트를 넘어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 정부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은 5,000포인트까지 내놓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볼 건 외국계의 시각입니다. JP모건 코스피 2년 내 5,000포인트라는 내용을 오늘 다뤄볼 텐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이 내용 알아보기 전에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30% 넘는 네. 상승을 보였습니다. 46개월 만에 3,200포인트 터치까지 나온 시장인데요. 상승 배경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이제 명확한 건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이제 펼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항상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이게 해소될 거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릴레이팅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다 흐름은 좋은데 특히 우리 시장이 더 강한 건 글로벌적인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흐름이 좋아요. 비트코인도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흐름이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관련 지수들도 다 잘 가고 있거든요. 원자재도 괜찮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유동성에 의한 자산 시장의 버블까지는 아니지만 예. 버블로 가기 위한 약간 시발점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또 못 갔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이런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더 큰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에요. 시장의 유동성이 무조건 뿌려질 거야. 근데 그 유동성을 뿌리는 건 결국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그 SLR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감세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9월만 넘어가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어쨌든 그건 역시도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거니까, 네. 달러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 자산 시장이 꺾인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때가 미국의 달러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때마침 현 정부가 지금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결합되면서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좀 탄력을 붙여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서 국제미아님께서는 이재명 리스크는 그 어떤 리스크랑 비교가 안 됩니다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근데 여의도 자체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또 정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증시 격언에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이런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허니문 랠리라고 하거든요. 네, 맞죠. 근데 허니문 랠리가 한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취임한 지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이 주식 시장의 여의도 자금들은 기본적으로 허니문 랠리는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안 믿기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지율이 높잖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 정부의 그립감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더 잘 걸릴 거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나오는 수치에 좀 집중하다 보니 어쨌든 6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 뭐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더 걸리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지지율이 빠지면 흔히 말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법 이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좋게 만들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의문 상황은 있거든요. 네.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 시장이 좀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는 건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건 가지시되 대신 또 우리가 이제 투자는 또 약간 다른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시선과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접근하는 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는 또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실화할 수 있지만 또 이제 투자적인 부분은 그거 별개로 생각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님은 딱 2달 나오겠네요. 8월 1일까지 관세 얘기해 주시는 자유님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좋은 그런 이유는 인식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설사 뭐 진실은 다른 데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지지율 60% 제가 가짜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진짜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선 전에 지지율을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0%라는 숫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면 그게 진실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뭐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불안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 세상이 정말 그래서입니다. JP모건에 대한 또 보도가 반박 보도도 나와서 그것도 잠시 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주식 시장을 부동산 배제하고 주식 가자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로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아까 유동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주식 시장의 변수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장은 여기 지금 댓글창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베네수엘라 증시도 올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유동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화폐가 가치가 폭망하면서 화폐를 또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이제 베네수엘라 내에 있는 유동성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밖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어쨌든 근데 그 유동성 돈이 풀린다라는 건 어쨌든 자산 시장으로 그 돈은 어떻게 해서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든 흐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유동성이 풀리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는 글로벌 화폐 기축통화인 달러가 풀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는 모든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러다 네 가지 요소나 얘기해 주셨어요. 네. 달러가 풀리는 네 가지 요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금리, 그다음에 SLR, 감세, 감세.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통한 또 유동성, 네. 그다음에 은행 규제, SLR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가 지금 뭐 한 9월만 넘어가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저는 유동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전문 용어로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해서 경기가 어렵지 않지만 네. 경기가 어려워질 것을 예방해서 흔히 말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나왔을 때 역사적으로 흔히 말 이 그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인슈어런스 컷이 나오고 나서는 대부분 다
버블이 나왔다. 가까운 예로 이제 우리가 그 리만 사태가 터지기 직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들 아신 거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그러니까 좋지 않진 않았지만 경기가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둔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폭등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글로벌 전체 흐름이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뭐 뭐니 해도 모멘텀도 중요한데요. 주식 시장은 결국은 유동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에 주식 시장이 꺾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인슈어런스 컷, 즉 보험성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이후에 버블이 오곤 했다라는 명제 기억해 주시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5월의 통화량 수치가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게 있던데 5월에 광의 통화 평균 잔액이 4,279조 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해서 44조 원이 늘었다. 두 달 연속 이렇게 유동성이 국내에서도 풀리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JP 모건이 코스피가 2년 내에 5,000포인트가 갈 것이라고 전망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주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지수가 50% 정도 2년 내에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비중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5천까지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흔히 말하는 이 그 부양책만 가지고 갈 수 있냐라고 하면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5천은 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배구조 관련 부분 또 저는 상법 개정안 또 현재 기업들이 하기가 힘든 절책도 많거든요. 뭐 그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경우도 1년 내로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사주 안 팔더라고요. 사죠. 네, 안 자사주 팔더라고요. 네, 있던 그러니까, 자사주도. 네, 그렇게 되면 또 네. 교환사처로 발행하기도 하고 다 꼼수가 있습니다. 버블 그리고 피해가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엄청나게 매입 소각 많이 한다라고 예.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과 동일선상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은 그 각각의 업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경기가 어렵고 나쁘고 간에 물론 경기가 좋으면 실적은 더 나올 거고 경기가 어려우면 실적은 좀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흔히 말하는 그 업종의 사업군에서 지위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경기가 어렵다고 뭐 흔히 말하는 점유율이 빠지겠습니까? 구글이 그렇게 빠지겠어요? 애플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꾸준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 부양책을 위해서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열심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 그 산업의 기반이 대부분 다 시클리컬 업종이에요. 네. 반도체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죠. 자동차 네.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중후장대하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투자를 멈추는 순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서 자꾸만 배당 많이 주고 그다음에 돈 있으면 무조건 자사주 매입 소각하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계속 미래의 성장성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기업하는 건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업하기가 별로 안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맞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다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제조업에 필수적인 건 전기료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기료를 인하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기료가 올라가는 정책이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코스피 시장에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1년, 2년 넘어가면 그게 이제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메리트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뭐 뒤늦게라도 이거 부분을 좀 깨우쳐서 뭐 예를 들어 뭐 다시 원전 관련 부분 좀 드라이브를 걸어준다거나 뭐 아니면 뭐 기업 관련해서 뭐 상법 아니 그 상속세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이 조금 하기 편하게 조금 뭐 흔히 말해 변경을 해주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나중에는 우리 국장이 지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잠재적인 악재는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마무리를 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기업하기가 좋은 정책을 내면 5천 가지만
그냥 단순히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업의 고간을 좀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만 지금 현재 쓰면 한 4천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체가 나올 겁니다.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건 없다. 야,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거죠.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금 그 산업들이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결국은 그래서 어디 팔 거야? 뭐 어떤 데 뭐 도움을 받을 거야? 미국과 트러블이 있어버리면 어쨌든 수출도 다 쉽지 않을 건데 이게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의 민낯이, 그러니까 산업의 체질이 민낯이 보이는 시점은 하락을 하겠지만, 근데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법 개정 관련 부분으로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시점, 그때는 좀 주의는 하긴 해야죠. 네, 이재명 정부가 과연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면들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기업의 곳간을 털어먹을 생각만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현재로서는 너무 명확하게 후자 아닌가요? 지금은 딱 그렇죠. 지금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세련된, 흔히 말하는 그 기업 해체, 재벌 해체, 약간 세련된 재벌 해체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 몇 그러니까 상법 개정, 그러니까 상속세 변경 없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곳간을 계속 털어먹는 그 정책을 쓴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그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사주 매입 의무 소각 이런 부분은 그냥 그 업종에 맞는 거에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걸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성장 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험사들 돈 많이 벌면 쟁여놓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고가를 털어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보험주는 뭔가를 투자를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법이 맞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걸 모든 산업, 그러니까 산업의 흔히 말하는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법을 딱 만들지 말고 산업별로 저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정말 그동안 봐왔듯이 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르게 하고, 그리고 재벌을 해체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자. 근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깎으면서 또 세금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는 이 정부다 보니 우리가 아직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미국과의 관계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명제에 있어서 아직은 점수를 전혀 채워주지 못하고 꼼수만 보이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언론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각성을 해야 되는 게 JP모건 그 직접 네. 우리나라 각 언론사들에게 기사 정정해달라라고 맞아요. 요청을 했더라고요. 원래 웬만하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네.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그런 코멘트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JP 본다. 모건이 네.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JP 모건이 뭐라고 이재명 정부를 말을 할 리는 없긴 한데, 근데 그게 전혀 없진 않았어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 말고 한 뒤에 두 번째 화면 하나, 이거 말고 다음 거. 네, 이게 예전에 CLSA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요런 리포트를 쓰긴 했어요. 근데 여기 제목에서도 명확하게 문재인 관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전혀 없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문재인 그 정부에서 4천 가겠다라고 했고. 이거 리포트 본문인가요? 네, 본문이에요. 네. 예, 앞에 거 딱 나왔습니다. 전혀 이게 그때도 여기는 리포트 내에서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전혀 없진 않은데. 그럼 JP 모건은 어떤가 살짝 얘기는 해놓고 네. 이재명 정부와 약간 거리두기 선 긋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아니면 건 진짜 우리는 얘기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언론이 알아서 긴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요. 근데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 이연령 비연령이긴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게 그냥 이제 받아들일 때 근데 뭐 어쨌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JP모건 입장에서는 그게 뭐 굳이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흔히 말하는 편을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우리는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타이밍이, 기사가 나온 타이밍이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JP 모건이 저렇게 5천 간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는 이미 그거 나오기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할 거면 그 앞전에 이미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왜 하필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언론에서 이렇게 그 보도를 하냐.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의 정치에 흔히 말하는 좀 끼어들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JP 모건 입장에서도 뭐 끼어들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정 보도를 냈는 건데, 뭐 사실 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 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JP 모건의,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레이리 핑크라든지 뭐 이런 분들 대비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정치에 굉장히 좀 연결고리가 많은 분이고, 민주당 쪽인가요? 네,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특히 근데 뭐 트럼프랑 척을 지려고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왜 하필 이렇게 정정 보고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모르게 미국 정부에 밉보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그 그러니까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찾아와서 우리 정정보도 나 이재명 관련 부분에 이야기 안 했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건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에 밉보일까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정정해달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강미정님께서도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그렇게 모르냐. 남의 자리 꿰차고 앉았으면 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국가님이 영관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모스탄 전 대사, 우리 펜앤마이크에서도 전에 인터뷰를 했던 그분이 또 입국을 어제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제재당하고 우리나라와의 접촉이 없겠죠. 근데 어제 MBC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 약간 미상의 외국인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아니 거기를 극우론자 외국인이라고 하긴 좋아하네요. 했지만, 미상을. 웬 외국인이 들어와서 미상, 구구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긴 했지만, 아주 세세하게 모스탄 대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보다 명확하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제시했던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죠. 이런 언론의 태도 변화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고, 언론이 권력에 아첨해서는 안 됩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네. 그래야만 되는 또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줄타기 선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모임도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또 마침 나왔더라고요.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한투연인데요. 여기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 코스피의 찬물이다라고 직격 비판을 했는데요. B2가 요즘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리스크는 뭘까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조삼모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해주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걸 계속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금투세 관련 부분은 뭐 일단은 저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관련 부분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걸 어떻게 해서는 어렵게 상향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엄청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렵게 해서 애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억을. 이게 이 대주주 요건으로 만들어는, 그때 당시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0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쨌든 부자 감세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어쨌든 맞춰놓은 건데, 네. 근데 이건 뭐 바로 다시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이렇게 10억으로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세금 많이 걷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10억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대주주 요건은, 민주당의 기조는 결국은 다 세금 내겠다는 아니, 거예요. 이러다가 금투세 또 도입한다 하겠어요. 무조건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예. 되면 금투세를 도입 안 하더라도 10억이죠. 조금 지나면 5억으로 낮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1억으로 낮출 거예요. 그러면 예. 사실상 이게 그냥 금투세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계속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뒤에서는 주식 시장을 뭐 결국은 또 주가를 또 낮출 수밖에 없는,
디스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정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자체를 그러니까 투명하게 못 보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앞뒤가 다르잖아요. 네, 실제로 정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그런 이거 건 아니죠. 부양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증시 부양책 기조를 이 정권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뭐 아베노믹스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장기적으로 한 거고, 아시는 것처럼 그때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도 뭔가 개인의 관련 부분을 수정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잘하기 위해서 기업의 돈을 밀어주고 그다음에 기업이 수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환율적인 부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어쨌든 성장,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 베이스의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하기 위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 또 중요한데 이것도 뭐 저는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기존에 너무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하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폐지하고 네. 그리고 주 52시간 할 거면 그냥 업종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있죠. 아니 야, 주 4일제 했는데도 잘 되는 나라가 있다. 참고로 저희 회사도 주 4일제예요. 그게 뭐 정부가 하지 말아요. 전 4일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각각의 개인별로 뭐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자기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한 3개월 빡시게 하고 그다음에 한 달 휴가 가도 저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자의 맡은 바가 있는 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아니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데도 뭐 자기들 보면 뭐 휴가 막 3개월씩 간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엄밀히 따진 제조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설계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그들 같은 경우도 그냥 프로젝트에 뭐 예를 들어 한 3개월 동안은 집에 안 갑니다. 그냥 주 7일 일하고 속된 말로 빡시게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휴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안 돼요. 더욱더 좀 네. 균일한 어떤 꾸준히 근로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로시간의 네. 확보가 필요한 업종이 반도체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예. 그렇고요. 철강, 예, 예. 조선 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베이스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서 일괄적으로 사실 주 52시간 아니면 주 4일을 해버리면 그냥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상법 개정 안 또 좋은데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은 주 52시간 밀지 마라. 오히려 그거 그냥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라고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것만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더 잘 갈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지금 현재 정부 이재명 정부가 주가에 부양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상법 개정안 이걸 마무리하고 나면 그때는 상속세 관련 부분도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 관련 부분도 지금은 좀 흔히 말하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법까지도 나오면 확실하게 주가는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좋아지죠. 그러면 장기 성장성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재인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단 한 곳도 대형기업, 중소기업 말고 대형기업이 외국계 대형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업 투자하기 힘든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드는 정책을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좀 이제 유연성,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전기료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산업용 전기는 조금 더 싸게 만들어 준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놔면 코스피는 그때 되면 또 중장기 성장성이 만들겠죠. 지금은 마중물이를 하시니까 마중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밑빠진 독에 마중물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게 되려면 이거 끝나고 나서 상법 개정 마무리하고 나서는 진짜 기업이 하기 좋은 정책을 내셔야 됩니다. 네, 도나님께서 범죄인이 살기 좋은 공산 독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글 써주셨고요. 또 테스타로사님께서 윤 대통령 때 했던 외교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글 주셨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